경기 종료 후 체코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는 라커룸에서도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 같은 장면만 계속 재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무려 100번이 넘도록 반복해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황인범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는 날카로웠고 황인범의 마무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비수가 끝까지 바라본 건 패스도 아니었고 슈팅 역시 아니었습니다. 골이 터지기 직전 단 1.5초.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움직임을 그는 집요하게 되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자리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인범을 놓친 게 아닙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묻자 그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애초에 제 시선은 황인범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른 선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골망을 흔든 선수는 황인범이었지만 그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원인은 득점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한국과 체코의 맞대결. 늦게 팀에 합류했던 이강인이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강인의 패스가 연결됐고 황인범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경기 직후 많은 시선은 황인범과 이강인의 호흡에 집중됐습니다. 뛰어난 움직임, 정확한 패스, 그리고 완벽한 골 결정력. 그러나 체코 수비수의 설명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황인범의 침투도 좋았고 이강인의 패스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그 1.5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터뷰를 남긴 선수는 체코 수비진의 중심이었습니다. 코우크 감독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팀 전체 차원의 대응을 준비했을 때 가장 앞에서 움직였던 핵심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백 시간 동안 손흥민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봉쇄 전략을 준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선수가 경기 후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판단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비수가 공개적으로 실수를 이렇게 세세하게 해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인범을 놓쳤다고 여겼죠. 그런데 영상을 5번, 10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제 눈은 처음부터 황인범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시선은 손흥민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어 기자가 의미를 묻자 그는 결정적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이 패스를 준비하기 약 2초 전 손흥민이 움직였습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우리 페널티 박스 정면을 향했죠. 그 순간 저와 다른 중앙 수비수 둘 모두 동시에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앞쪽으로 진입하면 반드시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규칙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 0.8초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시간에 모든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체코 수비수는 결국 황인범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시간을 직접 짚어냈습니다. 불과 0.8초.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경기의 흐름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영상 분석 화면을 보며 장면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5초를 프레임 단위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0.0초. 이강인이 공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체코 수비 라인은 무너지지 않았고 위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황인범 역시 분명히 시야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0.3초가 되자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 방향으로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속도는 약 18km 수준. 폭발적인 돌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0.6초. 손흥민은 체코 페널티 박스 정면 12m 지점으로 진입했습니다. 바로 체코 수비진이 수백 번 반복 훈련했던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더블 마크에 들어간다는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체코 수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0.8초 동안 2명의 중앙 수비수 시선은 손흥민에게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몸 방향까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약 15도. 그는 바로 그 각도가 모든 시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초. 황인범이 움직였습니다. 손흥민 쪽으로 틀어진 그 15도의 틈 바깥으로 침투를 시작했고 체코 수비진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4초. 이강인의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공이 황인범 방향으로 향하던 1.5초가 되어서야 체코 수비수들은 뒤늦게 황인범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볼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1.5초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이어진 설명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동시에 두 가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비수 2명의 시선을 빼앗은 것. 두 번째는 그 시선이 이동하는 방향 자체가 황인범 침투 코스를 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상을 100번 넘게 돌려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강인이 패스를 넣을 공간, 황인범이 침투할 길, 그리고 체코 수비 시선이 쏠릴 방향까지 동시에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 하나만으로 모든 장면을 연결해냈습니다. 에르난 고메스 감독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볼이 없어도 손흥민이 움직이는 순간 수비수들의 뇌는 약 0.4초 동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게 유리한 공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과르디올라도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멈춰서는 찰나 체코 중앙 수비와 오른쪽 수비 사이에 균열이 열린다. 코오크 감독의 설명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손흥민은 5초 뒤의 상황을 먼저 본 뒤 현재를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경기장에서 직접 겪은 체코 수비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규칙 자체를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게 만든 뒤 그 반응을 함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세계 축구계 반응은 폭발했습니다. 클롭 역시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인터뷰를 읽는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작품을 만든 사람은 손흥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골은 황인범이 넣었고 패스는 이강인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왜 가능했는지 가장 정확히 설명한 사람은 체코 수비수였습니다. 클롭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체코 수비수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직접 함정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만든 사람보다 그 안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더 정확히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상대 수비가 스스로 카메라 앞에 나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설명해야 할 정도의 완벽한 설계, 그것은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앙리 역시 인터뷰를 듣고 깊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체코 수비수가 말한 15도, 결국 모든 핵심은 그 각도에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도는 눈으로 보기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세한 틈 때문에 사각지대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그 정도 각도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속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위치 선정과 타이밍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손흥민은 시속 18km 수준의 움직임으로 그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더 빠르게 달려들었다면 체코 수비는 훨씬 강하게 경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평범한 견제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함정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도 다시 한번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공간을 그리는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그는 상대가 훈련한 패턴 자체를 자신의 무기로 바꾸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체코 수비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위험구역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더블마크. 그것이 우리 수비 원칙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체코 전술 훈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손흥민을 상대로 비슷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위험 지역 진입 시 더블마크. 손흥민은 그 패턴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종료 후 한국 대표팀 라커룸 안에서 오갔던 대화도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황인범은 득점 직후 손흥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 그 공간 형이 만든 거였죠? 그러자 손흥민은 웃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난 그냥 걸어갔을 뿐이야. 하지만 황인범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 걸음 하나 때문에 제가 골을 넣은 겁니다. 손흥민은 황인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공간이 생길 걸 보고 들어간 거야. 그게 내 장점이지. 체코 수비수는 인터뷰 마지막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를 협회 코칭 자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제 실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무엇을 하는 선수인지를 다음 세대 수비수들이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백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준비 자체가 손흥민의 무기가 됐습니다. 만약 다음 세대 수비수들도 같은 방식으로만 대비한다면 결국 똑같은 함정에 걸릴 겁니다. 그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골 장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체코 수비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차원을 단 1.5초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범근 기록까지 이어질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을 이제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15도의 시선 변화, 1.5초의 빈 공간, 시속 18km의 느린 움직임. 그 안에 또 어떤 계산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